네, 안녕하세요. 시와여관의 군사 통번역반 강의 맡고 있는 강준호 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ilitary Separation이라는, 군의 Separ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 지문 속으로 같이 들어보실게요. 자, 육군의 이제 Separation 관련된 지문이신데요. 지문 보고 정리를 해 보신 다음에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원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지문 같이 보실 텐데요. 이제 육군 소식이죠. 어, 육군의 이제 지휘관, 육군 지휘관들이 어, 이제는 몇몇 전역 결정에 있어 권한이 감소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 파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죠. 뭐 이 에너지 쪽에 쓰는 동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뭐 군사 쪽에서 쓸 때는 이제 어, 전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힘이 센 국가, 쉽게 말하면 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권한 아니면 권력이겠죠.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지휘관들이 행사할 수 있는 파워니까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권력은 전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 것은 권한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이제 author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권력도 되고 권한도 됩니다. 이 경우에 제한된 거니까 권한이 되겠죠? 자, 그리고 separation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단어인데요. 전역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이제 분리해서 예비군 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단계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 미군에서는 이 separation이라는 것이 현역, 액티브 듀티를 떠나지만 그렇지만 군을 완전히 반드시 떠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 이제 복무 기간이 만료된 후에 미군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하고 하죠. 복무 기간을 하고 나서 그렇지만 예비군 의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딱 전역이죠. 전역 한국어로. 그래서 전역을 하고 음, 지금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레벨이라고 해서 뭐 한국식으로 기업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신입 단계에서 근데 이제 군인이니까 뭐 입대 단계에서 심지어는 전역이 되는 경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보기는 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징병을 해서 복무 기간까지 별일 없으면 다 그 의무적으로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군은 다르죠. 미군은 직업 군인입니다.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그 사람이 군에 입대하겠다는데 시작도 못하고 엔트리 단계에서 입대 단계에서 전역을 당해버리면 좋겠습니까? 어, 큰일 난 거죠. 좀, 어, 약간 그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전역이라는 말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 전역과 제대는 이제 엄밀히 그래서 틀리죠. 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졸업하듯이 군대를 이제 군복을 벗고 나오는 discharge라고 그러죠. discharge라고 그러고 퇴역은 그 중에서도 자기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은퇴하듯이 나가는 그런 때 얘기하죠. 어, retirement죠. retirement.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뭐 특히 이제 제대와 전역은 좀 그냥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미 육군은
육군은 그 미국의 그 최대 규모의 그 군종으로서 더 이상 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병사 육군 그 장병들이 중재 그 특정 중재 혐의를 그 받는 경우에 어, 공판을 그 받는 그 것 대신에 어, 제대를 그 하도록 하는 그 군복을 벗도록 할 수 그 있는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해 결정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대문자로 썼죠. 당연히 육군이죠. 정확하게. 어, 그 소문자로 같은 경우에는 육군도 되고 그냥 군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브랜치라는 말, 서비스와 같이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브랜치는 그 포병이라든가 보병 따위의 이제 병과가 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육군을 받아주는 대명사식으로 육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군 아니면 병과, 이 서비스는 각군 아니면 전군을 뜻해요. 구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군을 그 전체 이제 통칭하는 말로도 볼 수 있고 육군으로도 볼 수 있는 그 서비스 브랜치 아미 이런 것들 잘 구분해 두시고요. 트라이얼은 기본이 재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형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식일 때는 공판이라고 하죠. 공판. 자, 이러한 그 결정이 있기 한 1년 앞서 프로퍼블리카와 그 텍사스 트리뷴지 그리고 본지인 그 밀리터리 타임스는 탐사 보도를 게재했는데 이를 통해 어떻게 그 수백 명의 강력 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병들이 군사 재판에 를 받는 것 대신에 행정 제대 조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어, 밝혔습니다.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폭로성 탐사 보도 내용인데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언론에서 할 때 그 탐사 내지는 추적 보도라고 하죠. 그리고 바이올런트는 폭력인데 이게 범죄 쪽에서는 강력 범죄죠. 강력 범죄. 자, 그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discharge 나왔고요. 어, 이 마셜이란 말이 원래가 그 군대라는 뜻이죠. 이게 군사에 관련된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셜러 그러면 이게 원래 그 군대가 군대 법을 가지고 민간인들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 이제 계엄령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그 마셜 아트는 그 군대의 그 기술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 무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대가 쓰는 힘, 그럴 때 무력할 때 무자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재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신규정 하에서 그런데 이 규정은 토요일 발효가 되는데요. 군 지휘관들은 더 이상 이한 병사의 지금 군사재판 대신 그 제대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한 그 요청을 어,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인데요. 어, 이 이러한 조치는 10장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그 특정 경우에 적용되는. 자, 이 챕터가 장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도 뭐 이 법령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역사의 세 장을 쓴다던가 그럴 때 이제 장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해석은 뭐 어려울 거는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어,
뭐 챕터 9 bankruptcy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럴 때도 다 마찬가지로 장이긴 한데 각각 그 해당되는 그 법 자체는 좀 다른 그 경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챕터 10이라고 그래서 육군 규정을 얘기하는 건데 육군 규정에서 이와 관련된 코트 마셜에 대한 챕터 10, 그 육군 규정의 10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얘기할 때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챕터 같은 것들이 나오고 편장절 조항호 따위가 나오시면 일단은 잘 모르면 해당 군의 규정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 목적에서는 일단 처리를 해줄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보셨고 위에 추가로 정리를 해보시면 이 grant라는 말이 나왔죠. 이 허용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land grant라고 해서 이제 토지가 있으면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한테도 부지 부대 군 기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이 토지를 현재 공여를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grant. 그 다음에 federal grant 이런 식으로 중앙 정부에서 그래서 상급 정부에서 하위 그 정부 단위로 사업 특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급해주는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뜻도 있는데요. 어, 연방정부 교부금 이렇게 하죠. 두 가지 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법령 같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조항을 나눠서 할 때 부편장절, 조항호, 뭐 이렇게 가는데 불변이죠. 영문도 어느 정도는 틀이 갖춰져 있긴 한데 특히 그 다음에 이 항에 대해서는 paragraph 섹션이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이 조 자체도 아티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해당 법령을 어, 뜯어봐야 됩니다. 정확히 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일단 일반적인 시험 목적으로는 이 정도를 정리를 준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자, 이 대신에 이제 신설되는 특별 특별 재판 법무 담당 관실에서 그런데 이 조직은 군 변호인단으로서 이 강력범죄를 포함하는 그 사건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조직이 반드시 또한 해당 결정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토니 변호사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 때 그 승인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카운슬이라는 말과 이거는 그 법률 자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은데요. 카운슬이라는 말과 리걸 카운슬 그러면 법률 고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그것과 이제 카운슬 이렇게 들어와서 이 발음은 사실 국어적으로는 똑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틀린 말이죠. 이 카운슬은 위원회라든가 유엔 쪽으로 가면 이사회, 그다음에 시티 카운슬 그러면 시의회 이런 식으로 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카운슬. 그리고 아까는 그 형사 범죄가 확실했으니까 이제 트라이얼을 공판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민사도 재판이 있죠. 그래서 트라이얼 이 포괄적으로 하실 때 특정 사건을 얘기하시지 않을 때는 일단 재판 쪽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이제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이 병사에 대해서 제기된 기소는 기각될 수 없습니다. 네. 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 권한을 일반, 각 장병들을 통솔하는 이제 지휘관들로부터 이 신설 조직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이제 골자가 되겠는데요. 자, 디스미스가 있으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리젝션이라고 있죠. 리젝트라고 해서 기소가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이제 군사 재판을 하면서 소송 그 심리는 진행을 했지만 어, 그 드랍 시키듯이 이제 디스미스 이 원고 측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throw 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걸 이제 기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기도 전에 이제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송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이 리젝트를 해버리는데요. 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각과 각하 구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관련해서 어토니 제너럴 해서 참, 요거 아까 제가 혹시 변호사라고 했었나요? 이거 참, 이 변호사로도 쓰고 검사라고도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기소권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고 권한을 가진 거면 이게 관공서에도 변호사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곤 한데 이 건의 형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한을 가지고 하려면 그냥 변론을 맡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검사죠, 검사. 그래서 이거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구분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defense attorney 이렇게도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내용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참, prosecutor의 의미로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attorney라는 말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법무부 조직에도 쓰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은 겸직이죠. 어터니 제너럴 그래가지고 검찰총장도 됩니다. 이게 연방정부에도 있고 각 주정부별로도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겸직, 검찰총장. 자, 그 다음에 이 법무부 부장관이라고 한국에는 부장관 이런 말이 없는데 미국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차관 중간에 이렇게 부장관이 하나 더 있어요. 법무부 장관. 자, 그리고 이 법무부 계열에는 이 차관이 두 갈래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세분화해서 이 송무를 담당하는, 리티게이션을 담당하는 전문으로 하는 살리시터 제너럴, 법무부 송무 차관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어소시엇 어토니 제너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시스턴트, 우리 한국 차관보에도 쓰는 어시스턴트를 붙여가지고 법무부 차관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주 추가적으로 마저 정리를 해 보실까요? 자, 파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디스차지 됐네요. 그 다음에도 쭉 됐고 이런 것들을 편장절 조항호 이런 것들을 퉁쳐서 뭔진 모르지만 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문을 얘기할 때 조항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조항은 이런 단어들을 절대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요. 조항은 paragraph 아니 자 이걸 보고 그냥 읽다면 자 paragraph가 아니라 provision 그 다음에 clause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섹션이나 paragraph, article이 아니고요. provision 내지는 clause 조항.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실, 구, 과 이렇게 되겠고요. 네, counsel 말씀드렸고 각하 rejection 이렇게 해서 기각과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신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고 혹시 혼동된다거나 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